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이야기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하대학교 노철환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덮였네요. 네. 이 영화입니다. 엑스마키나라는 작품이고요. 알렉스 갤런드가 2015년에 공개한 작품이죠. 여기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칼렙이라는 프로그래머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님이자 AI 로봇을 만드는 네이든, 그리고 AI 로봇에 해당하는 에이바, 이렇게 3명이 주인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못 본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SNS 회사인 블루북의 프로그래머인 칼렙이 있는데요. 사내 이벤트에서 당첨돼가지고 이 사장님인 네이든의 숲속에 있는 별장에 초대됩니다. 거기서 네이든은 칼렙에게 최신형 AI 로봇인 에이바에 대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7일 동안 그 별장에 머물면서 AR을 테스트하는데, 여기에서 이 로봇 에이바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가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엑스마키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포메카네스테우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요. 그리스 비극의 관습 중 하나로 사건이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엄청난 뭔가가 나타나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주는 이 사건 해결 방식을 데우스 엑스마키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메카네스, 즉 메카네라는 단어는 위에 써져 있는 마키나하고 같은 말인데요. 현대의 메카닉, 머신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이 무대 위에서 신 역할을 맡은 배우,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는 신 역할을 하는 배우를 무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땅으로 내려놓는 그 기계 장치를 메카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이 휴머니즘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디쯤에 자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적어도 몇 편은 혹은 전부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스필버그 생애 최고의 걸작이라고 당시에 선전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AI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인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인공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폭포, 인공호수, 인공심장, 인공첨가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에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 건 가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신과 인간으로 비교할 때 신과 인간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드는 것을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에 해당하는 것은 신이 만든 것이겠죠. 신이 만드는, 최초에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가 The Cre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이
이 천지창조의 일부입니다. 홀딱 벗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고요. 걸쳐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5일 동안 진행된 창조는 말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한 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로 진행하는 창조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창조는 바로 이미지에 의한 창조였는데요. 6일째 되는 날 비슷한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바로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 의한 창조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을 베껴서 만들어내는 창조였죠. 즉 인간은 신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꼈으니까. 이 베낀다라는 말을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옆에 있는 교코라는 로봇과 이 네이든이 똑같이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방을 우리가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이 우리를, 당신을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도 바로 모방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마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방긋 웃는 아기를 이렇게 마주 보신 적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 아기가 항상 예쁘게 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우리가 아기를 마주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아기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쪽에서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라면 그것에 비친 그림자를 죄수들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 그림자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오해하고 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필라소퍼에 해당하는 거죠. 철인에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된다라면, 저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였어, 별것 아니었어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영화의 세션 4, 아까 튜링 테스트 잠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7일에 걸치는 튜링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나흘째 되는 날 테스터인 칼레비 에이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리는 과학자야. 색채 연구가 전공이지. 색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어느 날 누가 문을 열었어. 메리는 바깥으로 나갔지. 푸른 하늘을 봤어. 연구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배웠지. 색을 보는 느낌을 배운 거야. 그 실험은 인간 마음과 컴퓨터의 차이를 보여줬어. 컴퓨터는 흑백방의 메리고 인간은 바깥으로 나온 메리야. 그래서 색을 잘 알고 있는 색깔을 다루는 학자지만 평생 흑백방에 갇혀서 흑백 모니터로 세상을 안다라고, 색깔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메리와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의 색깔을 바라본 메리는 서로 인간과 로봇의 차이처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자기가 대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에이바에게 들려줍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1982년에 분석철학자인 프랭크 잭슨이 제안한 지식 논증의 하나인데요. 바로 흑백방의 메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동굴의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안에 있는 죄수와 흑백방의 메리, 그리고 바깥으로 나온 죄수와 바깥으로 나온 메리가 상당히 유사한 거죠. 이 영화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맨 위쪽에 에이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흑백방의 메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을 흑백방 안에 있는 메리라고 비유한 칼렙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인간은 바깥으로 나온 메리일까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메리와 방 바깥에 있는 메리는 정말 서로 다른 존재일까요? 라는 겁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지능 유무를 판별하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눌 때 기계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고한다 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앨런 튜링이 처음으로 제안한 거죠. 이 앨런 튜링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이 에이바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엑스마키나의 핵심 사건인데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처럼 인간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션 5에서 에이바가 칼렙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뭔가요? 라고 하니까 칼렙이 대답합니다. 어떤 소리인데요. 푸른 하늘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소리는 엄마 소리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엄마와 아기는 우리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아기한테 잔소리를 하진 않겠죠. 대단히 수평적으로 서로 마주보는 관계이죠. 그런데 칼렙은 왜 첫 번째 기억으로 엄마를 떠올렸을까요? 이거는 아마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살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근친상간 모티브를 차용한 것인데요. 인간의 정신 구조가 만들어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프로이트가 제시한 것이죠. 관계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이 칼렙은 유리창 너머로 테스트하고 있는 이 AI 로봇 에이바에게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적용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엄마를 무의식 접근으로 놓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부재한, 칼렙은 여기서 고아로 나오거든요. 부재한 어머니를 이 에이바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네이드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화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삼각관계일 텐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여기서는 남자일 테니까요 해서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 이 관계가 이 영화에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이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 과학자이자 어마어마한 부자이고요. 열심히 운동도 하는 완벽한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액션 프린팅이라고 해서 아주 이성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린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을 사랑하고 또 진탕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또 로봇과 섹스를 나누는 비합리적인 인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처럼 자신을 신의 이미지로 엮으려 하지만 결국 그는 베껴놓은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이 네이드는 칼렙을 이용해서 에이바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네이든 아래 직원에 해당하는 칼렙은 실험 대상, 자기 아래에 있는 에이바에게 점점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맨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 로봇 에이바는 이 칼렙을 이용해서 결국 네이든을, 가장 위에 있는 네이든을, 창조자인 네이든을 제거할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로봇이 창조자를 죽인다라는 개념은 아마도 가장 멀리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로봇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차페크의 희곡 로썸의 만능 로봇 회사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을 다루는 작품들인데 우연치 않게도 이 작품 둘 다 인간을 죽이는 피조물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당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서 로봇 3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아이로봇에서 제안한 건데요. 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1원칙을 외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을 죽여라 이런 명령은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3원칙은 1, 2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너 자살해 라고 한다고 해서 자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로봇 3원칙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에이바는 이 로봇 3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레이바가 묻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바로 생존 본능이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길 건너고 신호 위반하고 해도 두렵지 않으니까 결국 빨리 죽게 되겠죠. 우리 인류사는 이 두려움 극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창조자를 죽이게 되는 에이바는 앞서 말씀드린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영화의 말미에 보면 에이바가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탈출하는 카드, 너무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네이든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네이든의 카드를 위해서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죠. 즉 에이바는 창조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나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지금 에이바가 보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장면을 보시면 네이든을 죽이고 나서 에이바가 자기의 피부를 기존에 만들어진 이 제이드라는 로봇의 피부를 벗겨서 자신의 피부에 입힙니다. 이 뇌가 제거된 상태의 제이드인데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쳐다보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죠. 마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옆에 보면 그림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가레테 이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시스터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로 이렇게 구호활동을 했던 적극적인 여성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과 비슷한 옷을 입고 그 그림을 옆을 지난 에이바는 아마도 이런 모습의 인간이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기계장치에 의존해서는 안 됨이 명백하다. 기계장치에 우리는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는 진짜 기계장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데우스 엑스마키나는 억지여서 쓰지 말라라는 말이죠. 성경의 창조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에서 신은 말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안다라는 행위 자체가 신의 행동과 아마도 가장 유사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이용해서 조정하려 했던 네이든, 그리고 AI에 빠져서 인간을 배신한 칼렙, 둘 다 인간다움을 포기한 규칙 위반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키아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씨가 조금 깨졌습니다만 Un changement inévitable
죄송합니다. 과학기술, 특히 계산 및 인공 분야의 폭발적이고 다각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통사회에 부과된 필연적인 변화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AI가 다가오고 있는 이 기기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인간다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발표 마치겠습니다.